그럼 우리 광수 선생님은 왜 이렇게 부당함, 부조리, 공정하지 않은 거에 이렇게 몰두하시게 됐을까? 어릴 때 좀 혹시 추측하는 건데 네. 저희 집은 되게 유복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땐 그거 다 쓰잖아요. 가정 그렇죠. 환경조사서 가정 실태 조사. 네. 그런 걸 자간이 월세 왜 쓰는지 아빠 차가 모르겠어요. 뭔지. 아빠 직업 뭐 이런 거 다 썼었어. 네. 그걸 쓰다 보면 당연히 학생의 환경을 알게 되고 그러면 못 사는 아이도 잘 사는 아이도 다 똑같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본인 집 TV 사는 거를 저희 부모님한테 와서 돈을 받아가시기도 한 거를 제가 어렸을 때도 봤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학기 초에 뭐 무슨 일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금방 안 찾아가시면은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제 뭐 천지를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을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네. 선생님은 나쁜 사람, 그냥 뭐 돈만 하는 사람, 뭐 우리 집에 돈 받으러 오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걸 되게 좀 제가 아주 뿌리 깊게 제 만화에도 많이 그렸었고. 이제 조금 많은 부분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을 조금 좋게 변하는 쪽에 일을 하고 싶어. 이러면서 사실 광수 생각을 그리시게 된 저는 아주 그 중요한 밑바탕이 됐다고 봐요. 그것이 뭔가 변화, 좋은 쪽의 변화를 하고자 하는 의도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 네,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만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를 가리켜서 바꾸려는 것보다는 이런 세상이면 되게 좋겠어라는 그런 만화를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받아들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깨달음도 있고 울림도 있는 거죠. 되게 좋게는 제 만화를 보고선 뭐 힘으로 되게 안 좋은 생각을 했는데 계속 살기로 했다 그런 걸 편지를 받고는 아 내가 만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많이 했죠. 네, 아쉽진 않으세요? 아쉽죠. 네. 야구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쉬운데 어쩔 수 없는 것. 이제 뭐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광생각도. 선생님의 내면 안에 좀 무력감과 약간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뿌리는 좀 어린 시절부터 왜 경험했던 사회 부조리, 부당함 이런 거로부터 생겼던 분노, 화 이런 마음이 약간 해결이 안 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광수 생각이든 이런 책이든 선생님의 연재를 통해서 조금 더 세상을 바꾸는 쪽으로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 정신과에서는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써서 나의 어려움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것을 승화라는 과정을 통해 좀 더 다른 사람 내지는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어 기제를 쓰게 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쭉 뵙고 느낀 거는 무력감과 이걸로 인한 약간의 좌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여러 번 반복 시행을 통해서 수행이 거듭되어질수록 학습이 일어나서 그 다음번에는 비슷한 상황에서는 약간 바꿔나가거든요. 근데 여러 번의 반복 수행을 해도 안 바뀌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유를 못 알아차리거나 또는 모르거나 찾지 못하는 거지 이유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수 선생님한테도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된 게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있을 때 그 유족분들과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직접 가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차를 몰고 대구를 갔어요.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 차를 세우고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데 지하 1층 그림으로 까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벽면이 원래 하얀 벽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벽면에 어느 여자분이 남자친구한테 온 핸드폰 문자를 사진 찍어서 영정사진 대신에 그리고선 사연을 거기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30분 정도 울고선 제 인생이 그때부터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나 대구 도착했어. 이제 지금 지하철 타니까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자기를 만날 수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내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오늘이 아니어도 나는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루다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불시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내 감정들을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표현하는 거를 최대한 알 수 있게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거라는 말도. 그러니까 엄마가 치매를 한 9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서도 늘 안아드리고 아프시기 전에도 안아드리고 뽀뽀해드리고 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아버지한테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그 해에 목표로 정할 만큼. 엄마가 아프시니까 아버지는 우울증이 오셔갖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태우시면은 며칠을 두고두고 보다가 아버지 뒤에 가서 안아드리려고 손을 한쪽을 어깨로 넣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거죠. 저도 놀래갖고 물러섰는데 아버지가 제가 뭘 하려는지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손을 조금 더 깊게 넣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아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냥 감정에 충실해서 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아주 많아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그 개인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후회 감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이거 그때 이렇게 해드릴 걸, 뭐 음식을 먹어도 이거 좋아하셨는데 그때 한 끼 더 사드릴 걸,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드니까 이 후회의 감정 또한 우리 광수 선생님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쓴소리나 지적을 하시고 나셔도 이렇게 후회의 마음이 딱 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한테는 애썼다 그동안. 네. 그냥 지금 당장은 저한테 토닥거려주고 싶어요. 애썼어. 네네. 네. 은영 매직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광수 선생님이 지금 전달하는 내용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걸 너무 직격탄으로 날리시는 것 같아요. 요걸 조금 우회해서 표현을 한다고 해서 가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까지 바꾸시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를 고려해 주는 걸 더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에 대한 지적은 no. 근데 사회에 대한 지적은 yes. 그러니까 사회를 향해서 계속 부당하고 부조리,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거는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를 아유 내가 한 수 가르쳐줄게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23년 광수 생각을 하셨듯이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박광수 선생님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존경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을 해오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